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지나가고 있는데 4월의 새신랑. 네. 네, 곧 결혼식을 올리게 그렇죠. 되는 탄핵하고 결혼식 할 줄 알았더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4월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사실 좀 마음이 너무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참 저 개인적으로야 뭐 당연히 뭐 축하도 받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이 탄핵 국면이 이렇게까지 길게 지속될 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참 빠르게 저는 지금이라도 좀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 제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댓글창에 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장가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신혼여행은 안 가기로 했고 아이고야.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좀 정리될 예. 때까지는 조금 미력한 힘이라도 더 예. 보태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정치인이네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근데 신혼여행 갔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안심하고 신혼여행조차 갈 수 없는 신인규 변호사.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청취자분들의 일상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제가 신혼여행 안 가고 제가 더 싸울 테니까 오. 또 일상에 대한 회복을 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좀 가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새신랑 되실 분과 또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을 위해서 또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취재 편의점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광고주 분 위해서 광고 하나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녹용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녹용입니다. 천수 녹용.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고 피로가 쌓여서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천수 녹용을 소개합니다. 이 천수 녹용은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약해지신 어머니를 위해서 보양식을 알아보던 중에 세종대왕과 영조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주 복용한 보양식이 바로 녹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을 개발하신 것 같습니다. 시중 제품들은 녹용 함유량이 한 1%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 많았다고 해요. 한의원에서 구매하는 녹용도 함량은 높았지만 비용이 비싸서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서 타 제품 대비 최대 75개 분량을 한 포에 이 한 포에 담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년에 60일만 채취할 수 있는 영하 40도 혹한을 이겨낸 최상급 러시아 녹용만을 사용했고 녹용의 기운을 올려주는 홍삼 등 11가지 국내산 재료를 아낌없이 담아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거 사시면 10일치 체험분을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드셔보시고 이거 나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근데 저희 취재 편의점 오시는 분들이 진짜 사장님들이 다 훌륭하십니다. 100% 환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잡숴보시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100% 환불해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 이벤트로 2달 넉넉하게 드실 수 있고요. 방송 보시고 취재 편의점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 한정 그래서 200만 원 추첨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구매 방법은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천수 녹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화 주문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70-8028-3677 070-8628-3677번입니다. 예. 3677 8028-3677. 제가 잘못 읽었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070-8028-3677번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니까 지금 기운이 없다. 집회 다니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다. 하시면 천수 녹용을 복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주변 분들께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네 스틱 구매하셔가지고 힘 필요하신 분들 나눠주시면서 막 마음도 힘내라고 마음도 전하고. 녹용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7.5%. 진짜 그렇구나. 예. 좋습니다. 자, 드시고 힘내시고 자, 우리가 지금 잘 싸워야 되는데 지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앞서도 저희가 두 분 국회의원분들 뭐 인터뷰 해봤지만 의견이 조금 갈리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막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 주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또 만날 수 있겠다. 매주 좀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제 오늘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는 4월로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원래 예상대로라면 지금 한창 대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선은커녕 지금 날짜는커녕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 선고 기일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두 분은 법조인이시니까 주변에 뭐 법조 관계된 판사들 또 헌법재판소의 그 연구관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장 변호사님 네. 무슨 얘기를 좀 듣고 계십니까? 요새 그러니까 헌재 관련해서. 헌재 관련해서 제가 이제 헌법 전공하시는 무슨 교수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유 뭐 이게 절차에 대해서 많이 점검해야 될 게 많다 뭐 5대 3이다 뭐 이런 걸 차치하고 또 여러 사유 중에 하나로는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나라고 진단을 하시던데 기본적으로 대행 체제랑 이제 소장이 있는 체제가 좀 달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문영배 대행이 뭐 장악력을 못 갖고 가서 뭐 어쩐다 저쩐다 막 보수 쪽에서 특히나 이렇게 이제 마타도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게 좀 속된 말로 족보가 좀 꼬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헌재 내에서. 이제 대행이 이제 주재를 하고 이제 주심이 있고 이렇긴 한데 이를테면 김형두 재판관이 문 대행보다는 연수원도 선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원활하게 좀 평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의 좀 네. 그런 걸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걸 수도 있지만 여러 좀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 저는 다만 이게 인용 기각에서 5대 3 얘기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보수 쪽에서 그냥 유포하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대 3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완전 체제가 아니잖아요. 9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임명이 안 됐는데 그게 6으로 가느냐 아니면 4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 달라지는 거라 이게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서 5, 3 여기서 교착 상태에 된 거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하나가 법을 만들고 없애고 그리고 누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이 조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간통죄 할 때도 이거 나는 위헌인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벌금형도 없고 너무 과하니까 그냥 별개 의견으로 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의견을 좀 톤다운을 시키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절차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아니 연수원 선배여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저는 일단 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보는 게 네. 물론 지금 다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정말 마음이 지쳐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 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네. 마음이 동일하다, 공통하다라는 전제 위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5대 3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전 이거 굉장히 좀 얄팍한 전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SBS의 임모 기자가 취재를 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본인도 추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5대 3으로 본인이 알고 쓰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신력 있는 공중파의 기사로 나오니까 이게 막 여론의 소비가 되고 또 이걸 가지고서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탄핵 반대하는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했고 이게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저처럼 이런 탄핵을 빠르게 인용해야 된다라는 쪽에다가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어떤 더 큰 처방, 더 큰 대안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럼 뭐 저는 뭐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냥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5대 3으로 그 3명 쪽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더 단결되면서 오히려 더 일치 단결하면서 가고 있고 오히려 이 5명으로 분류가 된 쪽에서는 A라는 안을 해야 돼, B라는 안을 해야 돼 이러면서 분열이 되고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뿌려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파면을 인용하자는 쪽에 파면을 반대하는 쪽에다가는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지금 헌법을 지키자라는 파면 인용 쪽에다가는 이게 상당한 혼란을 저는 줬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차분하게 지금은 누가 어떤 정보를 지금 뿌린다고 볼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만약에 지금처럼 5대 3으로 놓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그 3명 재판관들을 그냥 가둬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줘서 네. 결국에는 윤석열 파면이라는 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고 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가지인데 최근에 그 국회 해산론 나왔잖아요. 네. 총선거 다시 치르자.
저는 그걸 주장했던 민주당의 일각의 의원들의 선의를 제가 의심하진 않는데 결론적으로 그 주장이 나오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그동안에 총선 부여 외쳤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략이 상대에서 역이용한다는 것까지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번에 국무위원 올탄핵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저쪽 탄핵을 반대하는 파면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오히려 국무위원들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쪽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행정부를 마비시켜야 오히려 한덕수 대행체제 유지할 수 있고 윤석열이 더 도움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5대3 기사가 한번 나오고 휩쓸고 나가니까 갑자기 헌정수호자라는 쪽에서 야 국무위원들 먼저 다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부터 딱 열흘이 가장 중요한데 이 열흘 동안은 그 3명의 재판관들에게 타겟을 해서라도 저는 파면 인용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모든 전략 전술 그리고 특히나 이 여론전을 통해서 지금도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여론전에 더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압도적인 여론으로 저는 승리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은 어떤 5대3을 놓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좀 어불성설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게 가장 저는 그 진실에 부합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다 예단이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측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으나 헌재 주변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근데 그래봐야 그것도 정치권과 연계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뭘 들리는 소문은 뭐 갖가지 소문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역사 앞에 그리고 그 유흥식 추기경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이걸 어떻게 기각을 하겠습니까? 법관의 양심을 가지고. 아니 다 봤잖아요. 전 세계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계엄군이 국회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선관위에 계엄군 들어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CCTV로. 그리고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체포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다 확인이 됐잖아요. 물론 미수에 그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됐을 때는 그 파생되는 맞습니다.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고 최근에 다시 확인되는 것은 뭐냐면 그 12월 4일 01시 01분에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된 이후에 3시간 동안 넘도록 저기 합참 결심지원실에 앉아서 2차 계엄 모의한 흔적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 마음을 올리는 게 아까 그 유인식 추기경님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제발 빨리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 스피커들 있잖아요. 김진전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복귀 시에 민중항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조갑재 대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라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동이었다. 이게 보수여야 돼요. 그리고 평생을 법관으로 살고 헌법에 대해서 숙의하고 숙고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도 된다라는 저는 결정을 내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길어지는 게 인용 기각에서 저는 막혀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이런 걸 면죄부를 주는 걸 넘어서 2번, 3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거 파면하지 않으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체가 되니까 여러 억측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근본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제 기다림도 더는 안 된다고 헌재도 압박을 넣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전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여론전 하면 제가 하는 얘기를 만약에 반대로 알아들으시게 되면 그럼 뭐 손 놓고 있자는 얘기냐 이렇게 나이브하게 사실관계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두 손 두 발 다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손 놓고 있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회복해서 개엄 날의 여론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동안에 저쪽 탄핵 반대쪽에서는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럼 뭘 더 했느냐.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저 집회 가서 힘을 보태고 왔는데 정말 국민들이 더 많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도 지금 데이터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윤석열 파면에 대한 여론이 이제 과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계속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세를 몰아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문을 쓰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인생에 대한 자기 부정 내지는 부끄러움,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여론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잠깐 반짝 저기 뭐 정광훈 소년보 일당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론을 좀 비등비등 맞췄다라는 이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불법 계엄에 대한 얘기 지금 많이 언론에서도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헌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저는 다시 한번 어게인 불법 계엄을 외치면서 이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10일 동안 가열차게 해야 된다. 그럼 아마 재판관들도 그 여론의 힘을 이기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그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 파면을 얻어내는 저는 그 승리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지금은 온 힘을 다 쏟아야 될 때다. 네.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깝던 게 온 힘을 쏘아서 가도 힘든데 여기서 지금 A, B, C, D 안을 우리가 또 놓고 회의를 하고 있으면 결국 실행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좀 한마음 한뜻으로 헌재를 초고강도 압박을 하는 게 지금은 제일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어쨌든 뭐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도 이미 냈고요. 그리고 국회 의장실에서도 우원식 의장이 헌재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최상목 대하고 네, 똑같은 네, 방식으로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네, 가처분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이 의장실의 이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상목 대하고 똑같은 네, 방식의 네, 네. 이런 요구를 한 것이 법률적으로 헌재를 상당히 공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됩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절차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뭐 각하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수 쪽에서 이야기도 하던데 일단 피청구인이 다르고요. 이게 네. 이제 임명의 주체가 그때는 이제 최상목이었고 지금은 한덕수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소속물이 동일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권한쟁의 심판은 왜냐하면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이 한번 8대 0으로 이 인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 뒤에 한덕수가 나왔잖아요. 네. 이건 기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교묘히 섞어서 마치 임명하지 않은 것도 정당성을 부여한 것처럼 특히 김복형 재판관의 워딩을 인용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게 위헌 위법은 아니다라는 걸 대단히 왜곡해서 보수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온당하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국회에 이 임명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게 주문이거든요. 그렇죠. 권한쟁의 예, 심판에.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수 진보 이 8대 0으로 이거는 정파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헌법재판관들의 공통된 인식은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김복형은 이게 그래도 국회에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살펴볼 시간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루 만에 됐네. 그러니까 이거 바로 법률 위반으로 나는 보여지지 않아. 뭐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이게 네. 정말 수긍 못할 그런 논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은 인용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대행 때도 이제 각하가 됐는데 네. 그거는 임명권을 정말 부여하는 거는 국법상 행위로서 대통령이 하도록 헌법에 돼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임명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재판관이다 아니다 이럴 권한은 없다 해서 권한이 없어서 각하였거든요. 네.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것이 이를테면 지금 누굽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 과제로 두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차치하고 요 사건에 대해서 변론 기일을 시작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또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 다 조치를 취한 것이고 네. 또 그 자체가 뭐 어떤 실효성이 있냐라고 예. 또 묻는다면은 사실 실효성 면에서는 또 떨어지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실효적인 조치가 지금 딱 열흘 정도 남은 이 분수령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압박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높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 가처분을 넣고 뭐 권한쟁의를 넣어도 이것도 지금 판단하는데 시간이 또 걸려버리거든요. 네. 그럼 오히려 헌재가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더 선고를 미루면서 더 지연하는 전략에 또 도움이 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조치는 다 하되 결과적으로 저는 여론의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여론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냐 또 반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론이 움직이곤 있거든요. 지금 이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파면 여론이 지금 70%로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네. 더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저를 포함해서 이 방송 쪽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정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압박을 더 가열차게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불법 계엄의 위헌 위법성 전 여기에 대해서 더 알려서 이제 국민들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억이 희석되고 없어지거든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려가지고 저는 이 여론의 초고강도 압박을 통해 가지고 전 헌법재판관을 좀 굴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국민의힘입니다. 똑같은 국민의힘이에요.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그때 우리 탄핵 204개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그때 어떻게 만들어냈죠? 네. 그때 모든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서 응원봉에 물결 그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해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좀 발굴해서 이 열흘 동안은 초집중 결집을 좀 해야 된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사무실을 유권자들이 찾아가서 계란 세례를 퍼붓고 또 비판을 하고 뭐 이런 직접 행동들이 사실은 많이 작용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론이 형성이 됐었어요. 저는 그게 다시 한번 뭐 저도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까지는 없지만 네. 그 방향으로 가서 정말 네. 국민들이 한 번 더 힘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헌법재판소 그 두세 명은요. 국민의힘 204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분들이 다 기회주의적 성향들도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탄핵 의결 때보다는 난이도는 더 낮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들이 목소리만 보여주고 응집된 힘만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다면은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1차 그러니까 초반에 끝냈어야 될 일을 국민들이 또 한 번 다 또 힘을 모아서 거리로 나와가지고 상황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고생스럽지만 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또 길바닥으로 나와가지고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억측이 난무하고 있으니 문형배 대행은 선고 일정을 빨리 잡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지체되는 것 같고 5대3 기사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 기자가 법조를 진짜 오래 출입한 기자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입맛대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인가 보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제 나경원 의원도 그러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이게 더 시간이 되면은 5대3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들은. 네. 그러면서 이 구도가 바뀌거나 변동이 있기 전에 지금 빨리 선고가 내려져야 윤석열의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이른바 진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이런 빨리 왜냐면 항상 시간 끌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완전 상반된 모습을 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기일을 늦추던 사람들이 선고 일정 빨리 잡으라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뭐 이 사람들 뭐 정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장 변호사님 말씀하고 똑같은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보십니까? 내부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같이 거고. 처벌받게. 그럼 제가 처벌의 단계로 가야 되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뭐 확인되지 않은 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5대3이 쏘아놓은 공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여론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정을 수호하고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리고 파면해야 되고 단 하루도 저 인간하고는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다. 그게 제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가슴이 더 타는 거고 또 반대로 윤석열이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일부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요 한 2, 3일 정도의 여론전을 통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불쾌한 겁니다. 네. 왜 그들만 여론전을 하고 왜 그들만 힘을 받아서 저렇게 자신 있는 발언을 하면서 본인들의 말을 지금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침대 축구를 했는데 이제는 됐다. 이제는 본인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지금 보이는 건데 네. 그건 우리 국민들이 그건 꽤 부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헌정수호도 물론 헌법재판소가 형식상 하죠. 그렇지만 헌법을 지키고 지금까지도 수호해온 주체는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압도적 여론으로 뒷받침을 안 해준다면은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지금 정치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 친위 쿠데타라는 본질적 특성상 굉장히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도 왜 자꾸 국민들한테만 뭐 하라고 하는 거야라고 저는 반문할 수 있다고 봐요. 너무 힘들죠. 저도 지난주에 집회 갔다 오고 목이 쉬고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이 친위 쿠데타를
극복하고 이거 꺾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지난 응원봉의 빛의 혁명이 보여줬던 그 국민적 역사 이거 외에는 저는 뭐 다른 방법을 저는 뭐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내란 속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 청구인은 결국 내전적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몰고 가서 내전적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4월 1일 내일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그리고 관련하여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이른바 이제 쌍탄핵인데 민주당의 쌍탄핵 그리고 총탄핵 이것은 국헌 논란이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목숨 걸고 막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탄핵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작 했어야 됐다. 예, 이미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뭐 신중하신 분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한 달을 지금 이렇게 기일을 지나온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걸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기약 없이 늘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과 관련해서 두 법조인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네.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이걸 해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국회가 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탄핵밖에 없어요. 너무 수긍이 돼요. 왜냐하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라고 정치권에서 보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단 1초라도 지체되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수긍을 하고 다만 지금 이제 한덕수 그 탄핵했다가 이게 좀 스케줄이 헌재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최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아도 이 시점 선고 기일에 대해서는 요리조리 고민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저도 수긍이 되고 그렇다면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해서 더 윤석열의 탄핵을 지체하게 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까 봐 지금 이를테면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으로 이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된 상황인데 기일이 아직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그리고 박성재는 이제 종결이 돼서 박성재가 또 더 먼저 나와서 지체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네. 여기에 또 최상목 한덕수가 더 걸쳐지면 헌재는 만약에 정말 이게 고민이 깊어지는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이걸 네. 하나의 자기네들의 면죄부로도 삼을까 봐 이거의 심리와 이거를 왜냐하면 선입선출 그 원칙도 지금 잘 안 지키고 뭐 소송지휘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 어쨌든 소송지휘권의 미명하에 원하는 대로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좀 정무적 고려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무적 고려가 네. 필요하다. 아니,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서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냐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저는 사실 한덕수를 안 날린 부분 전 이게 굉장한 저는 이 모든 국면에서 마지막 바로잡을 수 있어 기회를 헌재 스스로 좀 날려버렸다. 그래서 전 헌재가 지금 불신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책임 물어야 되니까 저는 한덕수 대행을 갖다가 지금 탄핵을 넣는 거는 좀 전략 전술적으로는 조금 전 어폐가 있다고 보고 전 최상목을 탄핵을 저는 바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더 지체할 필요도 없이 네. 그냥 오늘이라도 저는 최상목을 바로 탄핵을 넣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도 공통되고 최상목도 공통되게 잘못을 해놨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 사태와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역사적으로 받아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최상목 탄핵은 저는 즉각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와 동시에 어떤 전략 전술을 우리가 쓰더라도 이 전략 전술을 상대가 역이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네. 제가 뭐 총사퇴 의원 총사퇴 문제라든지 국무회의 기능 상실, 그러니까 네. 국무위원 올탄핵 부분도 할 때는 시원한데 하고 나서 또 역이용당하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한다면은 네. 조금은 이제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지체할 필요가 없다. 전 바로 탄핵을 넣어서 전 책임을 묻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좀 동어 반복이긴 합니다만은
국민들께 전 여론에 호소를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한계가 있고 네. 그것만 갖고는 이 친위 쿠데타를 다 정리할 그 권한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알려서 국민들의 힘을 이건 뭐 함께 모아서 제도권과 바깥에 있는 제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을 뿌랭이를 뽑는 그쪽으로 가야 되고, 대신에 한덕수는 노아 논의가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한덕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더 이상 기대할 건 없거든요. 임명하든 안 하든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버릴 건데, 한덕수는 이 죗값까지 저는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봐요. 한덕수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핵을 안 묻는 대신에 그게 잘해서 안 묻는 게 아니라 네. 헌재가 한번 지금 직에 복귀시켜놨기 때문에 헌재가 또 한 번 자기 모순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재판부가 뭐 중앙지법처럼 바뀌면 또 한 번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똑같은 8명한테 지금 또 물어보는 거라서 자기 모순적인 판단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대신에 한덕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나 나중에 특검을 통한 한덕수 특검을 또 하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책임을 저는 지구 끝까지 물어야 된다는 점은 반드시 저는 남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 변호사님 판단은 지금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기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탄핵을 한들 헌법재판소가 그걸 인용할 일이 만무하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그리고 거잖아요. 오히려 일 안 하는 핑계로 더 삼을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한덕수까지 날렸으니 네. 우리는 이것 탄핵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네. 더 늦어져. 네. 이런 식의 또 하나의 회피 수단이 될 회피 수- 수단을 주는 거고, 더 심각한 거는 권성동이나 저 국민의힘에서 여론전이 지금 거의 사그러들고 여론 지표로도 지금 탄핵 찬성 쪽이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에서 또 한 번 지금 뗄감을 줄 필요는 없다. 여론전으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게 저는 제 마지막 그 최후 수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탄핵을 할 게 아니라 전 최상목 최상목은 반드시 먼저 이건 시간을 탄핵을 해야 놓칠 게 된다. 아니라, 사실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저도 계속 주장했고 예. 지게 있을 때 날리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했잖아요. 안 그럼 했죠. 사실은 한덕수 돌아왔을 때부터 최상목은 지난 화요일부터도 날릴 시간이 우리가 6일이 있었어요. 아니 최상목은 사실은 2월 27일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한 이후에 하시라도 해도 됐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한 그거였죠. 달 내내? 그때는 못했던 이유가 한덕수가 돌아오기 전이다 보니까 네. 최상목 날려봤자 또 이주호로 가니까 이주호가 또 하겠냐. 네. 이 회의감 때문에 그때 못했던 건데 네. 한덕수가 돌아왔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만은 돌아왔으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최상목은 바로 날릴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는 지금 한 일주일 좀 지체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전 최상목은 탄핵을 좀 바로 해야 된다고 봐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하는 일도 없잖아요. 사실. 아니 다 떠나서 미국 채권을 네, 사가지고 그랬더라고요.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벌었잖아요. 네, 네? 환차익을 본 거 아닙니까? 요거는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물론 법률적으로는 위법은 아니지만 예, 이해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로 예. 문제 삼을 여지는 있어 보이고, 왜냐면 예.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했었어요. 청문회 때도 똑같은 이슈가 한번 그래서 있었고, 팔았잖아요. 그래, 팔았는데 다시 산 고위공직자, 시점이 예, 언젠지. 작년에 어느 시점인가로 추정이 되는데, 작년에 언제인지는 이제 뭐 본인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현황만을 그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변명 내용은 국내 채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해지를 좀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뭐 그거는 아주 뭐 깨끗한 변명이 되진 못하는 것 같고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이런 국면에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막 오르고 이랬을 때 본인이 이익을 받는 그렇죠. 이런 예. 예, 뭐 상품에 투자를 했다는 게 예. 대단히 부적절한데, 이게 직에서 중대하게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이제 파면 사유로 지금 현재 이 지금까지의 결정문을 보면 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이런 거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그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상을 접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때 환율 방어를 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식이나 하는 사람이 뒤로는 이런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김용남 의원은 경제적 이민을 간 거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도 잘 안 돼. 이러면 진짜 답답할 것 같은데. 저는 여하튼 정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저는 기각 결정에 정말 분노합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헌법 수호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면요, 한덕수는 당연히 파면당해야 되고 정계선 재판관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쵸. 왜? 헌법을 안 어기는데 위헌임은 확인하는데 돌려보낸다? 그럼 한덕수가 임명 안 할 거 아니에요. 임명을 안 해가지고 헌재에 왔는데 임명 안 할 사람을 돌려보내면 임명 안 한다는 결론을 왜 예상을 못 합니까?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을 해야 된다, 중대하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덕수 날렸으면요, 최상목도 겁먹었을 거예요. 제재가 들어오니까 네. 겁을 먹죠. 네. 근데 한덕수를 돌려보내 놓으니까 이거는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야 이거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한 패거리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의심을 하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육공하고 헌법을 탓하면서 지금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할 때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헌법이라는 게 이 내란을 한번 우리가 겪고 나니까 네. 너무나도 지금 이 불충분한 조항과 불충분한 현실을 너무나도 지금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까지 우리가 뭐 야당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것까지 어떻게 다 예상을 해서 법을 미리 다 만들어 놓겠습니까? 법을 안 지키자고 덤비는 사람을 가지고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상식과 지금 상식 그리고 반헌법과 헌법 수호 세력이 일대 결전을 벌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누구에게 책임을 미룰 게 없고 각자의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 자기 역할 지금은 해야 될 시점이다.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데에는 정말 이거는 뭐 너나가 없고 우리가 함께 지금은 한 마음으로 좀 모아서 이 헌법재판소의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결정에 대해서도 전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내란 먼저 종식시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개헌을 할 때는 전 이런 부분들 다 보완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설이 있긴 합니다만 정말 4월 18일까지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절대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본인의 평생 법관 어쨌든 명예로운 삶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사실상 도망간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이거는 헌재 재판관들이. 만약에 4월 18일 그 이미선 문형배 예. 그 두 사람이 예. 그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진짜 더 꼬이는 게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 임기를 연장한다 임명하지 않으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몫이었어요. 네. 지금은 윤석열의 몫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덕수 총리가요. 왜 3명 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고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기각할 때도 이거 종국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봤냐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황교안이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에 변동을 주지 않는 게 정의다 이러면서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네.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까지는 임명하지 않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지금 정파의 수장이지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쏜살같이 자기 말을 번복하고서라도 지금 2명을 보수 쪽으로 임명을 할 거예요. 그래 보이고 지금 이미 보수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그런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저는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주에 평의 시간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칼퇴근한다. 남들은 다 왜 하루에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왜 하루에 1시간씩만 평의하냐. 오늘 오전부터는 아침부터 평의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과연 그런데 이번 주에 끝낼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문영배 권한대행이 최소한 당신들 말이야 여론이 이렇게 난린데 최소한 아무리 무슨 기수 차이가 있고 선배가 앉아있고 한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이잖아요. 직무대행도 아니고. 그러면 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언제까지는 써서 내라.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최소한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기일은 좀 알려주고 투명하게 네, 맞습니다. 투명한 절차를 좀 무슨 뭐 안개처럼 계속 뭐 여기저기 막 그냥 찔러보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헤매지 않도록 최소한 좀 투명한 절차는 좀 확실하게 밝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도통 이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난 주말에도 많은 국민들이 저기 집회에 나오셔가지고 저도 참 도보행진할 때 참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날 또 굉장히 또 쌀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쌀쌀한 바람 다시 맞아가면서 추워졌어요. 추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 왔어요. 국민들이 눈 왔어요. 네. 나와서 그렇게 헌법수호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정작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이브하게 지금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정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각의 우려처럼 헌법재판관 8명 중에 그중에 일부가 네. 강한 반대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을 직에 복귀시키려는 모종의 기도를 한다면은 법복 입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법복을 입고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 제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그 정해진 절차와 권한대로 본인들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부득이하게 지금 국민들이 나서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파고까지 가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4월 18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들의 온 명예를 걸고 전 헌법재판관들이 역사 앞에 자기 이름 걸고 전 결정문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쉬운 결정이고 네. 너무나도 쉬운데 이렇게 오래 지체되니까 국민들이 열이 받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나긋나긋하게 아무런 대국민 서비스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거기다가 재판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변론기일을 더 잡아야죠 그러면. 예. 14번, 15번, 20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론기일은 딱 11차로 끝내놓고 지금 변론 종결 이후에 지금 한 달 넘게 이 시간만을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인내할 수 있는 전 한계점에는 왔다. 저는 그 민심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헌재 결정문에 그 각 하나 기각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들은 평생 그 수치심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부끄러운 아니, 수호지심을 권력의 가지고. 나불행이 되는 거죠. 권력의 그렇죠. 하수인 되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헌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을사 삼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 좀 네? 역사의 죄를 짓는 걸 예. 본인들이 알 거라고 보고 예. 이게 많은 법조인들의 보수 그런 걸 떠나서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기각 판결 쓸 수 있겠어? 기각 결정 쓸 수 있겠어? 내용이 없어요. 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쓰는 이거는. 순간 이완용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윤석열 한 패거리 인증, 그렇죠. 윤 패밀리 인증이에요. 윤 패밀리 인증. 윤 패밀리. 예. 근데 윤 패밀리가 저기 법복 입고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예. 저는 만약에 이거는 뭐 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결정 나오잖아요. 그 재판관들은 저는 바로 탄핵이라고 봅니다. 예. 바로 탄핵이에요. 헌재 재판관도 탄핵되는 탄핵을. 바로 탄핵이고 그때부터는 뭐 정말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란으로 이 나라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감당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막 그 머릿속으로는 상상하고 싶지 상상할 수가 않지만 뭐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끔찍한 상황으로 내전적 상황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이거를 결판을 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방금 전 속보가 들어온 것은 조국혁신당에서 윤석열 파면 전까지 상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조국혁신당은 뭐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스텝을 밟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내일입니다. 사실상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민주당도 탄핵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쌍탄핵으로.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을 하겠죠.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이제 그 목숨 걸고 아까 맞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국회로 가면은 아니죠. 탄핵이 되면 이제 헌재로 가는 거죠. 두 사람에 대해서 헌재로 가는 것이고 헌재에서 또 결정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동시에 여러 건이 또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 네, 탄핵 네, 심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선고 아직 안 했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일반 사건 포함해서 헌재 선고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네.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선순위를 또 잡아야 되고 2주 뒤에는 두 사람이 이제 퇴임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할 부분도 많고 또 이게 국회법에 탄핵이 의결되면 바로 이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어가지고 아마 국회의장이 또 하나의 허들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맞냐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우원식 의장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좀 조율이 안 됐고
않고 지난주 예. 목요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도 이제 올리진 않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변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허들을 못 넘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 이게 아주 우원식 의장은 계속 이제 신호를 이거 한번 좀 네. 수기를 더 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제 전격 수용해가지고 안건으로 올릴지가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는 좀 더 본인의 이제 국회의장으로서의 판단을 한 번 더 할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 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많은 분들 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참 한치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불안함 속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하나 더 검증을 빠뜨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의 그 분노를 잘 저는 정치권이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결국에는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네. 또 밀어붙이되 또 전략 전술도 꼼꼼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항상 이 전략 전술을 역이용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거를 염두에 가면서 지금은 이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더 하루라도 더 1%씩 더 높일 수 있겠느냐. 근데 분명한 건 그 여론의 힘이 무섭거든요. 네. 저는 이 204명 탄핵 가결시킨 것도 지금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여론으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모여서 이 헌법재판소를 정말 국민의 분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하되 또 결단할 때는 신속하게 하는 그 모종의 좀 지혜가 지금은 좀 필요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권 교체 여론이 57.1, 정권 연장론이 37.8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49.5, 김문수 16.3, 홍준표 7.1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54.1, 김문수 28.5,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이재명 54.5, 오세훈 23% 이렇게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7.3, 국민의힘이 36.1. 사실상 거의 한 근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정도로 벌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당 지지도 말고 그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를 보면 12월에 상당히 벌어져 있다가 다시 이게 맞아 떨어졌다가 다시 또 붙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지금 보면은 저 상황을 보면은 여론은 아까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예,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막 보수라고 할 수도 없죠. 극우 집회가 막 나오면서 이게 뭐지? 세력들. 그렇죠. 반헌법 세력들이 나오면서 아까 다시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반헌법 세력들이 있으면서 출연하면서 이게 살짝 여론이 흔들리다가 다시 또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저것은 제가 보기에 조만간 12월 4주차 때만큼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림이다.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빨리 끝내라. 맞습니다. 예, 더 이상 이 내란 세력이 석방되어 돌아오고 그리고 마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고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72명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내란 선동죄로. 맞습니다. 음모죄라고. 예, 내란 음모. 그리고 또 민주당은 또 맞불을 놨어요. 무고죄로. 네. 그랬더니 정당 해산 심판을 또 청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도 하겠죠. 해야죠. 예, 해야죠. 그거는 그런 거죠. 그러면 진짜. 서로 이게 맞불을 놓으면서 격화하면서 실질적 내전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국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원하는 게 이 그림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뭐에 내란 예비 프레임을 씌웁니까? 본인들은 현직 의원이 헌법재판소 쳐부수겠다 그랬어요. 깨부수겠다 그러고 무너뜨리겠다고 하고 하나하나 이름 호명하면서 짓밟아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 걸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국정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예비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네. 자기네들 징계 하나 못했어요. 징계의 지읒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원래 분위기가 집회가 그렇다고 해서 엄호하고서는
이른바 뭐 줄탄핵이라고 하면서 뭐 비판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국회의 권능이고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도 남용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인들은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란 예비라고 해서 이 내란죄의 프레임을 민주당에 더 씌우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표 절대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저 그래프가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있고 지금 거의 12월 넷째 주.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탄핵 이후에 가장 여론이 뜨거웠던 시절로 지금 거의 회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을 좀 더 잘 이용을 해서 좀 바람을 더 태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에는 왜 박근혜 탄핵과 지금 뭐가 이렇게 달라서 힘든 거냐라고 물으시는데 딱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때 박근혜 탄핵 때는 특검이라고 하는 강제 수단이 하나가 작동이 돼서 네. 특검이 제압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는 여론 자체가 정말 원사이드하게 갔기 때문에 무리 없이 8대0으로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90일밖에 안 걸리게 상당히 신속하게 했던 건데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검찰이라고 하는 강제성이 지금 없고 거기다가 지금 여론도 완사이드하게 몰아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완전 찌질한 이상한 짓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지금 여론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탄핵 반대쪽에서 효과를 거둔 거고 그 효능감에 저렇게 까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제압하려면은 어쩔 수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많은 숫자로 갖다가 그냥 찍소리도 못하게 그 반헌법적인 부분은 뭐 우리가 관용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청산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청산 앞으로 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이쪽에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여론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도 우리가 노력 안 한 건 아닌데 네. 좀 부족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의 힘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고 네.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뭐 레거시 미디어가 도와줬습니까? 무슨 뭐 검찰이 도와줬습니까? 야 국민들이 응원문 들고 나가서 외친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여론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내 나라, 우리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려서 네. 정말 새로운 나라 한번 만들어야 된다. 박근혜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 많은 기대를 우리가 다 못 받아 아는 거잖아요. 이 탄핵에 대한 그 기대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그 새로운 열망을 모아 나가는 저는 그 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쪽에서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끝날 때 네. 임기 연장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네, 주장을 했는데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그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네.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하위법으로 네. 임기를 이 상위법인 헌법은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실상 뭐랄까 배치되는 하위법령으로 이걸 만드는 게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이게 상위법에 딱 명시적으로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그렇군요. 부분을 지적한 아니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참 그거는 웃긴 게 뭐냐면요. 예. 아까 그 권성동이 무슨 뭐 내란으로 민주당 의원들 고발한다라는 것도 정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집주인 행세하는 거랑 똑같지만요.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네. 우리 헌법 보면요. 112조 1항에 나와 있는 걸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설명하는 겁니다. 네. 재판관 임기 6년으로 돼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항 가지고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역으로 묻죠. 그럼 112조 1항만 헌법이고 111조 3항과 4항은 헌법 아닙니까? 여기 헌법에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명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 헌법은 안 지켜요? 아니 그렇게 위헌에 알레르기 반응 내고 무슨 내란 운운하면서 패짝팔짝 뛰는데 예. 좋습니다. 예. 뛰면은 헌법재판관 9명 만드는 것도 동시에 같이 주장을 해야지. 예. 어떻게 자기 유리한 112조 1항만 얘기하고 111조는 안 보입니까? 앞에 조문은?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에요. 111조가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데.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말 뻔뻔 그 자체로 아주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아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112조 1항 가지고 헌법 위헌 운운하기 전에 111조부터 지키세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가지고 위헌적인 상황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면 112조 1항 위헌 지적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만들어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하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머리를 짜내가지고 부득이한 조치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도둑놈들이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고 주인을 내쫓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112조 얘기하기 전에 111조부터 지키세요. 111조부터.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진짜 권성동, 권영재처럼 얘기하면요. 네. 그럼 유리한 조문만 다 지키죠? 모도로 다 합니까? 법이라는 게 왜 일관되게 130조 왜 지킵니까? 헌법도 내가 유리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지키죠. 그 지금 논리대로 그러고 하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헌법 세력이에요. 권영세, 예. 권성동 이자들도 예. 반헌법 세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력. 반헌법 세력을 사실은 이런 겁니다. 아, 또 화가 나서 한마디 하게 되는데 뚜껑 열리죠. 뚜껑이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말도 안 여러 되는 군데가 있는 건데 이를테면 공수처도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도 왜 압수수색 안 해요? 아니, 왜 소환 조사 안 합니까? 구속 열심히 수사 안할 해야지. 거면 월급 뱉어내세요. 왜 월급 받습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뭉개고만 있을 거면 월급을 왜 받냐고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왜 매겨 살려야 됩니까? 일을 안 그러니까 하는데? 너무 심각한 게 법의 형해화예요. 맞아요. 그 예. 법이 헌법 질서가 형해화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그런데 장식적 법률이래요. 장식적 법률. 액세서리화 되는 거예요. 법률이. 장식적 법률. 아니 그리고 말이 됩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법 해석을 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혹할이 많지 아주 엄격한 법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위 얘기하는 기득권들이. 아니 하나가 그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즉시 그러니까. 청구장을 내면서 윤석열이의 석방에 대해 가지고 항고를 구속기소 포기해. 인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다투고는 싶은데 즉시 항고장을 안 낸다는 안 내. 거예요. 지금도 안 내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표 무죄 나왔으니까 정계 은퇴하세요. 장난합니까? 무슨 논리 무슨 경쟁대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왜 삼시세끼 먹고 왜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해야죠. 안 했으면 그걸 비판해야죠. 근데 그걸 비판을 안 해요. 그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처구니 비싼 밥 없는 먹고 왜 이러고 사는 거예요? 흰 소리를 삼시세끼 다 하고 먹고. 있네.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는데 우리 왜 신 변호사님은 소리를 이렇게 해요? 똑바로 된 소리를 하고. 왜 소화불량 나게 하냐고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나날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신인규 변호사님 또 장윤 변호사님께서 법률 해석해 주시니까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저는요, 생각이 좀 화만 듭니다. 내고 끝내선 안 됩니다. 네. 이거를 역사가 기록하고 현실적으로도 끝까지 처벌을 하고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전 이걸 꼭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어요. 그리고 개혁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고 지금 다뤄야 될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심지어 지금 보니까 최근에 주한미군까지도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길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런 논의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력의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훼손된 국익을 누가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경제적 이민을 이미 떠나버린 그분들은 자기 재산 취득할 생각은 있지만 국익에 봉사할 생각은 없는 걸로 보여요. 오늘 보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속도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빠르게 그 추경 10조 추경 빨리 결정해야 된다.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나 마은혁 재판관은 왜 임명 안 아니, 합니까? 속도 중요한 사람이 그 네? 시간에 미국 거 국채 사고 국채 사고 있어요? 있었어. 시간이 빠르게 필요한 사람이 저는요 최상목은 매국노라고 얘기해도 이제는 뭐 지나침이 없고요. 저는 공직의 타락 이게 사제분들께서 그 말씀을 어제 하시던데 네. 공직의 타락입니다. 타락 이거는 맞습니다. 타락이에요. 타락. 저는 너무 그렇습니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거. 예. 자, 오늘 보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그 혹시 그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시국미사가 오늘 오후 6시 서울 열린 송현 녹지광장 입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선 70m 전방에 있는 곳인데요. 이 미사가 있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장배기와 보라색 영대를 준비해서 오시겠다고 하거든요. 꼭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할지라도 오늘은 시국미사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드라마 뜨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십니까? 폭삭 소가수다. 네, 폭삭 네. 소가수다. 저는 이 드라마의 선한 영향력이 네. 대한민국 전체에 좀 미쳤으면 좋겠다. 요새 그 유행하는 유행어가 학시라는 유행어예요. 맞아요. 헌법재판관 학시 탄핵 선고하고 부부동반 모임가 학시 윤석열 탄핵 그렇게 어려워? 학시 헌법재판관 정치질 하지 말고 뭐 이런 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니들 다 죽었어라는 비판 글 이제 만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네,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